안녕하십니까? 깡패 시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영상으로 찾아뵙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독자가 6만 명이 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왜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동안 개인적인 법정 싸움과 일신상의 이유로 채널 운영을 등한시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제가 개인적인 정치 편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많은 언론 플레이에 속아 편향적인 영상만을 업로드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 친문 지지층들은 경제와 일자리, 대한민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뀔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쪽으로만 바뀐 것이냐는 물음에는 친문 지지층조차도 이제는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우리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지을 만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계속되는 언론 플레이, 여야를 비롯한 편가르기 싸움에 회의가 들었던 것도 사실일 텐데요. 친정부 성향이 아닌 정치인은 물론 검찰총장까지 압박하는 지금의 정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문제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사자가 검찰총장 본인이라는 사실과 인정하긴 싫어도 문재인 정부에 대적하기에는 야권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조국 사태가 언론의 이슈화가 되지 않자 수개월밖에 흐르지 않은 지금, 이제는 국민들 머릿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것일까요? 과대 해석하는 물타기는 어느 정권이 집권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하며 수사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사실에는 대부분 부정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검찰총장을 핍박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양날의 검이 아닌 독재자가 사용하는 무기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검찰총장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모름지기 권력을 갖게 되면 최측근 자리에 자기 사람으로 앉힌다는 것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을 보면서도 또다시 문재인 정부는 친문 인사를 동원하여 조국 사태의 수사의 정점에 있던 검찰을 마치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복수에 복수를 낳는 한편의 드라마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진 패는 무엇이며 무엇이 그토록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유지라는 자료를 살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8개의 혐의 중 4개가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합니다. 징계 사유명만 살펴보면 마치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2020년 10월 23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당시 총장 임기를 마친 후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여기서 문제될 만한 부분을 찾으셨나요? 못 찾은 제가 이상한 것은 아니겠죠. 징계위원회는 이 답변을 지나치게 과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징계 혐의자의 발언이 언론에서 대단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검찰총장이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해당 발언이 정계 진출 메시지라는 긍정률이 67%나 나온 만큼 이 결과치를
징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으면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규정하므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총장에게 더욱 강조돼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치했다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는 퇴임 이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발언을 표적 조준했으며 윤 총장의 수사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게 정상적인 징계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해보면 본인이 대선 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의 원론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의 대립이 본격화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곧 결말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끝은 과연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니, 아름답다는 말이 어울리기는 할까요? 대표적인 친문 인사 중 한 명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의 비난까지 감수하며 갖은 수를 동원해 검찰총장을 압박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표는 갖지 못했던 만큼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나라도 아니고 주인이 될 수도 없으며 그렇기에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독재자는 더더욱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